반도체주 외국인이 싹쓸이 산타랠리 1월 효과 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하면서 이제 1조 5천억 원을 외국인이 싹 가져간 상황이었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이 뭘 샀나 보면 대부분은 이제 3조 정도에서 1조 5천억은 삼성전자, 그리고 4천억 정도는 하이브, 그리고 3천억 정도는 하이닉스, 이렇게 좀 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뭐 시장을 매일 보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원래 HBM이었다가 거기다가 AI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기판까지 같이 가다가 결국은 이제 상장하고 엔비디아 뭐 실적 나오고 하면서 걔네들 좀 차익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저 온디바이스 AI랑 저기 그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 예, 아까 말씀드린 세 종목, 그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걔네들 사실 싸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드는데, 자, 반도체 소부장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반도체 소부장이 타이밍이라면 뭘 사야 되는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지금 매수 타이밍이면 O,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이게 왜 O를 들어주시는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뭘 노려야 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AI 플러스 디자인하우스, 네. 아니면 소재,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소재, 이쪽으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성 기사님부터. 일단 뭐 결국 지금 이 디램, 메모리 쪽까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약간 완벽하게 이제 충족을 시켜주는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은 여전히 저는 공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HBM 혹은 선단공정 혹은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번 주가 오늘 흐름을 좀 들어오면 그동안에 강했었던 쪽에서는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반면에 그동안에 그들이 움직이면서 소외받았다라고 느껴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오늘 시세가 좀 좋았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기업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갔었던 기업에서는 일부 수익 매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뭐 실적의 이제 회복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는 쪽은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 제가 아마 이 방송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들이 테크윙 혹은 뭐 TLB 이런 기업들인데, 저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위치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시세가 났었던 종목군들보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은 결국 오늘 시장에 좀 픽을 받았던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들은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그래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고민은 좀 하세요? 말씀하신 그 포텐셜이 있는 종목 중에서. 뭐 그 기업들은 아직 뭐 밸류가 그렇게 막 비싸다고 않아요. 하기에는 아직은 한참 멀어서.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도 O를 들어주셨는데 이유랑 그리고 어디 쪽인지. 네, 그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명하게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뭐 원익 IPS라든지 관련되어 있었던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제 HBM 쪽이 움직이면서 많이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HBM 쪽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자리를 온디바이스 쪽에서 강하게 채워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었던 HBM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너무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면, 일단 수급적으로 자금이 최근 들어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쪽에서
주가의 등락이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PCB 쪽에서 코리아 서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도 이제 기판을 만드는 회사에 우리가 PCB라고 하죠. 근데 이 PCB를 만드는데 이 PCB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D램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저전력 모바일 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램을 심을 수 있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코리아 서키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HBM이나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붙어줬었던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하방으로 아주 강하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서키트 같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들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몇 년 만에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년부터 앞으로 향후 5년까지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CB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PCB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분야에서 지금 내가 뭐 12월까지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은 좀 시세를 많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이랑 가격 전략까지 주신다면 김태성 이사님부터. 일단 저도 반도체 쪽에서 찾아보면 이제 해성 DS라고 하는 기업이 해성 있거든요. DS. 약간 기판 업체이면서 리드 프레임 이제 업체에 있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기업이 약 4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이 패키징 기판이랑 이 전장용 이 리드 프레임 캐파 증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내년 1분기에는 재무제표에 녹아들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도 이제 이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IT에 대한 가격 회복 그리고 IT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이제 매출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도 엮이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도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테마가 아니더라도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에 저는 이제는 이렇게 이제 해성 DS처럼 혹은 대덕전자처럼 코리아 서키트처럼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가 수급과 함께 실적의 이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잡기가 편하고 짧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4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라가게 되면 우선은 악성 매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6만 원대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 만약 1차 목표가를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이 기업의 좀 단점은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이 좀 없었던 부분인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될 시에는 저는 최근에 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분기에 찍었던 고점인 75,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만 원, 그 다음에 75,000원. 근데 진짜 얘네들은 싸기는 싸네요. 영업이익 1,000억, 2,000억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8,000억, 9,000억밖에 안 하니까 싸긴 싸네요. 여기 그 기판하는 애들 중에 해성 DS도 있고 뭐 심텍도 있고 대덕도 있고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해성 DS를 가장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혹은 얘네 어차피 다 같이 갑니까? 같이 가는데 네.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비중도 있다라는 거. 저는 지금 결국엔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이야기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발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왕 보는 김에 차량용 반도체까지 조금 더 영역을 확대를 해서 봤었을 때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속도적인 측면은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 다른 데로 빠져 있다 보니까. 하지만 현재의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 45,000원 선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손절 라인을 좀 넉넉하게 잡고 6만 원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7만 원까지도 74,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주신다면 네, 저는 코리아 서킷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기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우스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제우스 하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세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쪽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뤄볼 수도 있지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매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제로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업이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세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붙는 테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과 로봇 쪽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네.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입니다. 서킷.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PCB 기업인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코리아 서킷의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스마트폰형 PCB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둔화가 됐었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반도체 기판 쪽으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왔던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PCB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이게 플립칩 볼 그레이 어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어그리 맞나요? 그래서 그 FC BGA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수요가 그 온 디바이스 쪽이 부각되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온 디바이스 기기에 들어가는 적합한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380원까지 올라왔는데 목표가는 18,500원, 18,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35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기판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정말 짧게만 심텍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어디 뭐 정치 테마주로도 같이 좀 엮였다고도 하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주가를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원래 좋게 봤는데 정치 테마가 붙으면 오히려 땡큐 하고 딱 10% 20%딱 오를 때 먹고 빠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좋게 봤는데 정치라는 노이즈가 묻었으니까 오히려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차피 오, 주식은 수익률로 그렇죠. 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찌 되었든 뭐 그러한 이슈들이 붙은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뉴스가 붙어줘야 더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을 조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오, 오케이. 이재규 본부장님은 좀 아닌 것 같은. 저도 맞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기업 운영을 열심히 해서 배당을 나눠주고 이런 명분으로 생겼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가 됐던 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심텍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에서 수익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가 아니고 그거 하려고 시장에 참여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치 모멘텀이 묻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요건 근데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을 굉장히 안 좋은데 정치 테마가 묻어서 움직이면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데. 근데 기업 자체가 괜찮을 때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다면 매도 타점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매우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으로 올려버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요것만 여쭤볼게요. 방송만 틀면 죄다 반도체랑 뭐 에코머티 얘기만 하니까 요거 빼고 그러면 반도체 뭐 이거 뭐 이런 거 없다고 치면은 지금 약간 나머지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엔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바이오도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포트에 그래도 요거는 좀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섹터만 로봇. 로봇. 야 뒤에 로봇이었는데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그 중에 덜 오른 게 있어요. 이야 어떤 종목이죠? 종목만 V1텍입니다. V1텍. 네. 아 요거를 오늘 못해서 좀 아쉽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봇 쪽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저도 로봇 하겠습니다. 와 로봇 무슨 일입니까 이거? 종목은 SPG라는 SPG 기업인데 감속기. 그렇죠. 감속기로서 메리트도 있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SPG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게 살짝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 감속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로봇에 사용이 되고 있고 로봇이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두 분 다 로봇을? 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들으면 로봇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편식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수익 내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이 좀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반도체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거 아니면 또 로봇 쪽. 좋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